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의료 광고 심의연구소 카페회원으로 활동 중인 닉네임 그래요 잘 지내요 라고 하고요. 방송에서는 쏘굿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서 카페 닉네임도 쏘굿으로 다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의활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마케팅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녹음은 카페에 우선 공개된 후 추후 일정에 따라서 팟캐스트에도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진행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많은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본래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벅찬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더욱 긴장감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제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서 넣은 이유는 이 방송 자체가 마케터 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터 분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기반을 좀 마련해 보고자 했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저희도 점점 방송 내용이 현실적인 마케터 분들의 고충에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강조를 드리고자 녹음을 제가 따로 녹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회가 부족하더라도 이미 녹음되어 있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첫 회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희 방송이 왜 의활단인지 무슨 홍길동에 나오는 활빈당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 의활단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떤 명칭의 약자예요. 의활단 제가 끊어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희 명칭이 당장 어떤 거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안 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방송이 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하고 병행을 해서 차차 밝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처음부터 짜잔하고 우리는 거창한 어떤 단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떠한 궁극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춰질수록 그리고 변해갈수록 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의활단 그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정리할래 너. 자, 그럼 오늘 일단 주제는 기반이 든든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자기 소개부터 각자 하도록 하시죠. 1번 시작이 먼저. 본인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많이 미흡하지만은 앞으로 익숙해지면은 포텐이 터질 수도 있는 닉네임 쏘굿으로 진행을 맡은 노래가 뭐였지 나오잖아요. 쏘굿. 쏘굿이라는 노래가 있었나? 아니야 몰라. 어쩌지? 네, 일단 저는 쏘굿입니다. 저는 이쪽 의료 광고 쪽에서 당연히 일을 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제가 주최를 하게 되긴 됐는데 상당히 저 혼자 어색하고 있는 이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돌면서 소개를 하죠. 저는 메디 슈머입니다. 카페에다 하는 거니까 닉네임으로. 네. 카페 닉네임이라고 말해도 되겠구나. 네. 네. 가끔 글을 올리는 네. 그리고 가끔 댓글을 다는 메디 슈머. 정말 가끔 달아요. 사셨어요? 카페 잘 안 들어오시죠? 아 예. 저도 안 들어가요. 잘 요즘에. 저 들어가긴 해요. 링팅. 그래서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네, 병원 마케터입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네. 병원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목소리 되게 이쁘게 하는데? 매력없는 남자입니다. 말씀하신 전에 챕스틱도 바르신 유일한 분. 자, 그럼 이렇게 오늘 3명이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방송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카페에서 활동하는 여러 회원, 뭐 다 마케터 분들이시겠죠? 병원 마케터 분들. 원장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들도 계시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인데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예비 마케터죠. 예비 마케터. 아, 하겠네요. 우리 원장님도 가입해 있다고 하시죠. 전공한 쏙쏙 빼가시는 원장님들 계시죠? 그분들께 돈 안 되는 마케팅을 주로 하시려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뭐 좋지 뭐 본인이 하시면 마케터 그 안에 돈 안 되는 마케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쵸. 네. 이런 경험 마케터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을 모두 대변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앞으로 계속 귀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 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우리가 그냥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저희는 이제 광고 책으로 잡았어요. 의료 광고 서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이 된 게, 이제 카페에서도 한번 강의를 하신 오씨 아줌마, 본명이 오종현 님이시죠. 네, 오종현 님의 블로그 컨설팅이라는 서적을 일단 첫 번째로 택해서, 일단 뭔가 중심이 되는 주제를 잡고, 이거 한 권을 다 읽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쏙쏙, 우리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만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 녹음 내용을 들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적인 내용들이. 책선전하는데 책선전?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하고 추후에 있지? 돈을 돌려받는 걸로 연락해서, 예. 들고 몇번더 셀카 받아야 찍어서 사진 보내려고요. 오씨 아줌마한테. 네, 하여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이 든든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파트 1의 주제를 잡고,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주제로 버즈량, 그리고 이제 버즈량이 비슷한 말로 조회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향 협찬이 될 때까지 음향 담당을 직접 맡기로 해주신 매력 없는 남자님 한번 중간 효과음 한번 넣어주시죠. 짜잔. 네. 좋아. 네, 좋은데요? 네. 계속 나오실 거죠? 중간중간 공백이 생길 때마다 오늘만 하고 안 하시면 다음에 누가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 계속 참석하실 거예요. 네, 매드슈머님이 해주시는 걸로. 띠로링. 핸드폰 연결은 다 연습해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책에서 처음 나온 게, 주제를 버즈량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버즈량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메디 슈머님하고 매력없는 남자님 평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난 사용 안 하는데 버즈량? 실제 업무상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두 분 말씀대로 거의 이거 아예 책을 쓰지 쓰기 않아요. 위한, 책을 쓰기 책을 위한 쓰기 위한 단어인데. 단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나왔으니까 의미만 살짝 훑고 넘어가죠. 뭐예요? 버즈량이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책을 읽어드릴까요? 네. 버즈량이라는 거는 버즈가 그 말 그대로 꿀벌이 내는 소리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윙윙거리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의미를 여기 마케팅에 접목한 것 같은데, 네, 부산스럽다 활기차다라는 말이 있네요. 진짜. 네. 진짜 한번 진짜 읽어드릴까요? 진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분도 지금 읽어.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용어 중 버즈라는 말이 있다. 원래 사전의 뜻은 윙윙거리다, 부산스럽다, 활기차다인데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내 아이템 혹은 업체에 대해 부산스럽고 활기차게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이거는 이제 결국엔 이 책
제목이 블로그 컨설팅인 만큼 바이럴이란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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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소리 자체를 어느 쪽으로 내려고 하냐, 요즘 웹이 기준이 되냐, 아니면 모바일이 기준이 되냐라는 걸 미리 이제 서론에 깔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 이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네이버 트렌드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트렌드라는 이 시스템이 지금 여기 네이버에만 네이버에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두 분 중에서 이런 트렌드가 꼭 네이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혹시 이런 정보 알고 있으신가요? 다음은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런 트렌드 자체를 네이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네이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네이버랑 포털이 많이 검색량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키워드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웹에서는 일정한 그래프로 일직선으로 나오지만은 모바일로 이제 패턴을 검색했을 때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반영한 것이 오르락내리락 한 이 모바일의 결과가 맞다. 트렌드가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해당 키워드에 대한. 그러면 뭐 지금 아까 지금 방금 우리 매력한 남자님께서 다음 트렌드라는 거를 검색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트렌드는 그거 아닌가요? 키워드 실시간 검색? 죄송해요, 2009년도 자료입니다. 그게 지금 없어졌죠, 그죠? 네. 제가 그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했지? 하다가? 그러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게 있을 때는 네이버보다 저는 저걸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가 더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검색어별. 이때 당시 2009년도면은 네이버가 지금처럼 막 공용인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쪽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 두 분 생각에는 요즘 웹보다 모바일이 더 대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나요? 대세? 각자 한 번씩 생각을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모바일 쪽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라고는 분명히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역적 특성, 그리고 병원의 특성에 맞춰갖고 과 특성에 좀 맞춰갖고, 그리고 타겟층에 대한 연령층에 따라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척추나 관절 쪽 좀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 이쪽 분들에 대해서는 자녀분들이 검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PC 쪽 위주가 조금 높은 반면에 성형외과나 치과나 일반 안과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층이 좀 많기 때문에 모바일이 좀 높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 쪽 조금 광역시, 특별시 쪽, 이제 좀 도시 지역 쪽에서는 모바일 쪽이 좀 많은데 그 외 지역, 군단 이쪽으로 좀 내려가던가 좀 그럴 경우에는 PC 쪽에 실사용자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력없는 남자님 말씀 중에 잠깐 동의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대학가 근처에서 있거든요, 병원이. 근처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차피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네이버 조회수 같은 거를 통계를 내다 보면은 항상 모바일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나와요. 거의 2배 이상? 그런 면에서 확실히 대학가 이쪽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쪽에서는 모바일 검색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메디슈마님께서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앞에서 할 말은 항상 그렇게 깔고 하신다는 자체에서 할 말은 이하 동문입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 말이 한 2배는 더 하실 거면서. 근데 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네. 뭐 PC나 모바일 검색량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해당 병원 브랜드명이나 아니면 뭐 주요 키워드들 계속 보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척추관절 쪽은 거의 반반이나 6대4 정도? PC가 조금 높거나 같거나 그 정도이고, 이제 치과나 피부 쪽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강남권 쪽이냐 아니면 이제 지역 기반이냐에 따라서 고객이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경기도권이나 이쪽에 계신 그 쪽은 또 원장님들도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PC 쪽,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네. PC 쪽을 더 선호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모바일도 결국에는 연령층, 타겟층,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카페에 계신 병원 마케터 분들도 자신이 속해 있는 업체 혹은 병원이 어떤 지역에 있고 나의 환자들은 어떤 타겟층이라고 할까, 타겟층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광고의 방향을 잡는 것도 웹 위주로 갈지 모바일 웹 위주로 갈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어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거 좋아하세요. 원장님들이 숫자화된 거, 그죠? 숫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효과라든지 검색 결과라든지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보는데, 원장님들은 일단 결과 자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수치화된 데이터를 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이버 조회수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 이걸 항상 가져가면은 이번에 조회수가 올라왔는데 왜 이번에 추진이 적어? 이렇게 항상 걸고 넘어져요. 혹은 매출이 왜 적어? 근데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전달 조회수가 높으면 초진이나 매출은 그 다음 달에 이어지는 이런 현상은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뵈면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매력없는 남자님께서는 이 현상이 제대로 된 건지, 네, 현상인지. 지금까지 마케팅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거지만, 네. 원장님들이나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들이 좀 관과하고선 지나가는 것들이, 네. 해당 달의 노출과 해당 달의 클릭과 네. 유입수에 따라서 그 달의 환자 수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 원장님들이 다 그 생각이시고, 근데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전달에 비교를 해보고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과 시간적인 타임과 모든 것을 계획성에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예약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약 20에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거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만 조금 명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전달 거에 대한 뭐 결과치를 보여드리고 이번 달에 환자 수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원장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던 미팅을 하시던 할 때는 결과 보고가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르는 뭘 열심히 오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저는 뭐 대본 읽고 계신 줄 알았어요. 미리 준비해 오셨나. 준비된. 근데 이제 터치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당황했습니다. 뭘 저렇게 열심히 터치하시는지. 그거 진짜 오락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뭐 당기시고 계세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감없이 해주시는 매너님의 그 이제 성향을 약간 볼 수 있는 기억고 우리 저기 매드슈머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일단 알람 오는 걸로 뉴스 볼 시간이신가 봐요. 9시. 지금 9시간은? 잘 시간이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제일 난감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의 격차,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반응과 실제로 내원까지의 그런 갭을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늘 그 공식에 대입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음 달에 될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실은. 그게 병원 특성상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월마다 시즌별로 조금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공식에 대입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만 또 맹신할 수는 없다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야 되고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결과치가 곧 병원의 매출과 관계된다는 거는 너무 지금 마케팅적인 계산법이고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원장님들이 그거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병원 광고를 또 온라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빙고 그렇죠? 또 오프라인으로도 하니까 그게 또 그때에 마침 또 오프라인 광고랑 연이어서 한 번에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런 거는 좀 다각도로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말이 갭이 있다. 갭이 있다는 거를 극복을 하려면 과별로, 그러니까 각자 이제 분야에 계신 그 과별로 성수기와 비성수기, 그러니까 자신의 질환들이 잘 되는 그 계절이 있겠죠. 계절에 따라서 계획성 있는 진행을 통해 당장 그 달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대신에 원장님을 설득을 하려면 그만한 데이터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장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는 건 너무 계산적인 행동이다. 계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든 모바일이든 그 컨텐츠가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아무리 노출이 또 잘 돼도 이게 바로 뭐 상담이나 뭐 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매체를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거 하나로만 효과가 날 수는 없으니까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면 네. 프로모션을 하면 되죠? 아닌가요? 어떤 프로모션이 제일 효과가 높아요? 아까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도 당장 질러야 하는 당장 진로한 프로모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눌러주세요. 짜잔 짜잔 바둑이 이런 거 하시나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딴 얘기하려고 했어. 짜잔 또 효과 내주시려고요? 왜 효과? 홈쇼핑 우리는 홈쇼핑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세일즈 능력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광고하면 필요하기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일괄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모바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모바일을 자꾸 요즘 강조하는 게, 뭐 지금 조회수, 뭐 트렌드 이런 것에서 모바일이 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현업에서는 또, 그 과나 뭐 연령층 이런 것에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하지만은 이제 모바일 검색 결과도 결국에 지금 웹처럼 다양한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뷰징 작업과 과도한 트래픽 작업으로 상위에 올리는 이러한 광고 회사들의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품들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모바일 광고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아직 성숙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일단 블로그와 카페 검색은 웹이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 통합 검색 내에서 올리기 위한 이런 초반에 과도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모바일 광고를 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는 이제 로컬이 들어가도, 로컬 키워드가 들어가도 키워드 광고가 제일 상단에 노출되지 않고, 이제 외문서로 통합이 된 네이버의 그 영역들,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통합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게 상위에 노출이 더 되니까 바이럴은 이제 거의 지는 광고다라고 생각했던 광고사들이 오히려 이제 더 그거를 이제 기조로 삼아서 작업을 해주겠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어디서 많이 제안서가 들어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개 중에 하나는 이 모바일 상위 노출해준다는 곳이에요. 아, 모바일? 예. 근데 모바일 상위 노출을 제가 이제 저희 업무를 해주는 담당해준 광고사에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그냥 알려달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그냥 스스로 해보겠다 하니까 절대 밥집을 그러니까 밥집을 달라고 했어. 밥줄을 뺏는 거. 그쵸. 근데 그 다른 광고를 진행을 하니까 그냥 그 팁 알려달라 했더니 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혼자 할 수가 없대요. 그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계가 해준다는 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건 웹에서 블로그 이제 어뷰징 작업하는 것처럼 스텝공, 스크랩 댓글 공감 뭐 이런 류의 작업을 하는 건 아닌지. 모바일 상위 노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네. 모바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소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뷰징에 관련된 것들은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뷰징 작업을 굳이 안 해도 상위 노출이 될 거는 된다는 거. 될 건 된다. 그럼 이걸 그냥 여쭤볼 순 없지만은 그 모든 광고 회사들이 꼭 그렇게만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일부 회사에서 PC 노트북 500대를 가지고선 돌리는 데가 있기는 해요. 진짜? 네. 근데 직원이 그게 놀래를 놓쳤네. 직원은 4명이고요. 우와. 걔네들은 그 PC 500대로 돌리는 거를 팔아요. 프로그램으로. 하나 파는데 500만, 한 달에 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파는데, 걔네는 그걸로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금방금방 차단이 되었고, IP 자체를 걔네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 IP로 하기는 하는데 각 지역별, 그러니까 뭐 공업 상업 지역이 아닌 일반 거주 지역, 지방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IP를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팁을 말씀하신 건 아닌지. 그렇게까지 해야 그렇게- 하나요? 그런 업체하고는 네. 일반적인 성실성으로 해서 직접 네. 하는 거하고는 네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 클린함 네.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네네. 비교는 할 수는 없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반에 계속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런 업체를 뭐 이제 탓할 수는 없지만은 어차피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꾸려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매력 없는 남자님 말씀처럼 꼭 그 어뷰징 작업이 아니더라도 상위 노출이 됐건 상위 노출이 되니까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지. 메디슈먼님.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뭘 있다. 신뢰할 수 있어요? 통합 검색 결과. 결과를요? 신뢰 통합 안 검색이 하는데?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노출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마케터로서 그리고 일반 소비자로서는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도 저는 PC든 모바일이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로 넘어가려고 계속 그런 걸 여쭤본 건데, 결국엔 컨텐츠 문제거든요. 이게 눌렀을 때, 고객들이 이걸 보고 우리 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보통 이제 이런 바이럴 작업 포스트를 누르는데, 제대로 이 병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가 문제인데, 만약에, 여드름 흉터 치료? 아까 제가 녹음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지금 그거밖에 얘기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검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드름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고,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게 보통 궁금할 거란 말이죠. 효과나 비용이. 근데 이제 포스트를 눌러보면은 대부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한 포스트인 경우에는 그냥 그 병원의 소개가 그냥 나온다든지, 진짜 궁금한 거는 전화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든지, 물론 그거는 그럴 수도 전화하세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콘텐츠를 우리 마케터들이 더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산은 되어 있는데 찾기가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한 컨텐츠들이 먼저 올라가니까 네. 진짜 알고 싶은 내용은 찾기 더 어렵다는, 그럼 숨겨져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짜 후기는 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진짜를 찾으려면 구글을 이용하고 네, 그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걸로. 구글도 어렵던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컨텐츠를 재밌게만 만들어야겠다, 혹은 화려하게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러보고 막 이제 되게 까불까불한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막 유행어들을 막 써서, 그런 진짜. 근데 지금 제가 그 해놓은 콘텐츠 포스팅을 보면은 되게 난잡해요. 정말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 만약에 봤다면 그냥 재밌는 곳이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준을 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어떻게 생각을, 때는 해야 광고로 될지. 들어가는 것도 답일 것 같아. 여드름 흉터 했는데 막 그냥 그런 내용 없는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짜증나니까 그냥 파워링크 광고 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컨텐츠를 찾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병원 마케팅을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저 또한 그랬고, 네. 광고성 콘텐츠와 정보성 콘텐츠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말 콘텐츠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데, 광고성 콘텐츠에 대한 생산성은 병원 마케터들이 가장 잘 만드는 것들이고요. 정보성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근데 원장님들이 수술 안 하신다는 거. 그쵸. 네. 짜잔. 그러니까 잠깐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일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떠올라서 그랬는데, 어차피 마케터들이 다 쓰잖아요. 광고성 글이든 정보성 글이든. 그쵸. 그러다 보면 헷갈리는 건가? 그쵸. 스스로 이제 막 헷갈려. 다중이가 되고. 정보성 글도,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카페 돌아가면서 글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죠? 대부분 매일 하시죠. 포스팅 같은 거. 그냥 일반 마케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쵸. 이게 매일 했을 때 이제 소재가 고갈 안 되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만 바꿔서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이버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그냥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쵸.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 암담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다른 거 없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 시점에서 연구소 직위님께서 계셨으면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까지 등장했어. 대박. 그럴 때는
옐로우 아이디. 네이버를 버리세요. 네, 여러분, 갑자기 또 음악이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중간에 제가 내용을 끊어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편집을 한 이유가, 예상치 못한 그 마지막 파트 녹음 부분에서 음성상 많은 문제가 생겨서예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2회차에는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컨텐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 녹음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을 듯 보이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만 들어주신다면 이런 문제들은 뭐 쉽게 극복할 수 있죠. 카페찌개님이라면 네이버를 버려라. 아까 빙고에서 끝났죠? 네, 남님의 빙고. 왠지 다음 2회차에서는 카페찌개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가능할지는 일단 섭외를 해보고, 다음 회차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일단 저부터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다양한 의견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달 쏘우셨습니다.